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수능 시험에 대한 대통령의 말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교과 과정에 있는 것만 출제하라고 했습니다. 교과 과정에 없는 걸 내니 사교육 시장만 커진다고도 했습니다. 곧바로 그럼 올해는 물수능이냐? 또 그럼 변별력은 어떻게? 라는 반응이 나왔는데 오늘 대통령실은 쉬운 수능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공정한 변별력도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능까지 불과 153일. 그래서 올해 물수능이냐 불수능이냐.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입니다. 시작은 대통령 보고를 마치고 온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해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 4시간 뒤 대통령실은 기자들에게 해당 대목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을 예시로 들면서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가 수능에 출제되면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지 않겠냐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난이도가 낮은 수능, 이른바 물수능을 예고한 걸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밤사이 사교육 시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러자 오늘 아침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추가로 냈습니다. 대통령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면서 새삼 공정한 변별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과목 융합형 문제 등이 수능에 나오는 건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문제 난이도를 거론했습니다. 2번에 걸쳐 대통령 발언이 정정되면서 입시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보충 설명을 한 것일 뿐 말을 바꾼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자, 올해 수능은 그럼 어떻게? 혼란이 큰데 오늘 대학 입시를 주관하는 교육부의 담당 국장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교육당국과 사교육 시장 간의 이권 카르텔 때문이란 표현을 썼는데 구체적인 정황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대학 입시를 담당하는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3월부터 이 부총리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최근 6월 수능 모의평가에서도 이런 기조가 반영되지 않자 담당자의 문책성 인사를 낸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질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몇 달 전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한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권 카르텔까지 언급했습니다. 사교육 업계와 교육당국 간 이권 카르텔 때문에 대통령 지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권 카르텔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특정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며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은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다만 국민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모의평가와 수능 출제를 관할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은 올해 수능 난이도입니다. 불수능이냐 물수능이냐에 따라 수능 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학교 현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출제 방향이 명확하지 않아 가늠하기도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수능은 153일 남았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학생들은 당혹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세웠던 공부 계획이랑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을 교과서에서만 낸다면 내신과 다를 게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교과서를 달달 외우기만 하면 성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오는 건데 수능의 취지와는 약간 안 맞다고 난이도가 평이해지면 등급 컷도 많이 걱정이 되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할 게 걱정입니다. 갑자기 발표된 거잖아요. 뭐 예고해야 된 것도 아니고 아이가 이제 나아갈 방향을 조금 혼란스러워하면서 또 멘탈을 어떻게 관리를 좀 해야 될 것도 좀 걱정스럽긴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도 다시 수능을 볼 수 있습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겁니다. 비문학도 진짜 사회 경제 이런 많았어서 좀 어려웠어요. 진짜 반수할 의향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전문가들은 수능은 흐름과 경향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뀐다고 발표되는 순간 오히려 사교육 시장만 더 커질 거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예, 그럼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 배양진 기자와 이 문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배 기자, 일단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한 건 그래서 수능 난이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 궁금하실 텐데 어제 오늘 나온 수능 관련 발언들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주호 장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이게 수능 난이도 조절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대변인실에 나서서 윤 대통령의 발언 여러 줄을 더 덧붙였는데 여기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이 부총리의 브리핑엔 있었는데 빠진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있던 파란색 변별력이 빠졌네요. 네, 변별력이란 표현이 사라지면서 윤 대통령이 쉬운 수능을 지시한 게 맞다. 올해 수능은 쉬워질 거라는 오해 섞인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예. 결국 오늘 김은혜 홍보수석 명의의 브리핑이 또 나왔습니다.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이 본질이 아니다. 변별력은 공정한 변별력은 기본 전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변별력도 있고 교과 과정 안에서 출제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사실 이게 디테일로 가면 어려운 문제잖아요. 결국 쉽다 어렵다로 정리되는 문제인데 여전히 대통령실의 입장은 뭔지는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의 정책 혼선이 그러니까 여러 번 브리핑으로 보완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지난해 만 5세 입학 논란 기억하실 겁니다. 예. 이것 역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시작이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취학 연령 하향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곧바로 학부모 단체 등이 격렬하게 반대했죠. 예.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다시 한번 공론화와 수기를 서둘러 달라는 뜻이었다고 보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논란이 계속되자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가 결국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최대 69시간 노동제 논란 와중에도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말한 걸 두고 이게 정책 가이드라인이다. 아니다. 대통령 개인의 의견이다. 우왕좌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모나 강요가 대통령의 말을 뚝 잘라서 브리핑한 뒤에 논란이 생기면 진위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정정하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정책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통령의 말만 아니라면 보통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죠. 살짝 언론에 흘리거나 떠보는 그래서 여론을 살피는 그런 것도 있는데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에 네. 가장 최후의 보루인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혼선이 나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까?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 작은 정부와 또 속도감 있는 일 처리를 지향해 왔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외부에 공표되기 전 사전 조율하는 과정이 역대 정부 그 어느 때보다 간소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 같으면 소관 부서가 꼭 아니더라도 정무나 홍보 등 여러 부서에서 혹시라도 대통령의 의중이 잘못 오해될, 곡해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한 뒤에 실제 공표되는 문구를 최종 정리를 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과정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물수능 논란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대통령실 관계자를 취재해 보니 큰 방향성만 간단히 브리핑한 것이었다라면서 이렇게 수능 난이도와 관련된 논란이 번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고 해도 이런 것들은 정말 꼼꼼히 검수되고 검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그럴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양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